정오 종합뉴스. (2월 25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어젯밤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준비한 홀로그램 유령 집회가 스페인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도됐습니다. 가계부채가 마침내 작년 말 기준으로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로 접어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직후인 그제 저녁 7시쯤부터 지금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 아래 정해놓은 발언 순서대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자 견해를 고수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어젯밤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재안의 핵심은 새누리당 주장처럼 국정원에 정보 수집권을 주되 국가 안위에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해 정치 사찰의 가능성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민간인 사찰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면 국정원에 정보 수집권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며 수용 가능 입장과 함께 협상 재개를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새누리당의 수정안에도 인권보호관 등 야당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다며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 10시간 18분간 최장의 필리버스터를 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법안을 막을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보자 포기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 의원은 어제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사람들이 포기 안 할 거라는 생각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뉴스K 인터뷰 영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기능 강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주인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지점이 있다. 이것은 나를 시민이나 주인이 아니라 종우 자리로 앉히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꼭 대신해서 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테러 문제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국정원의 정보 강화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공격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노조라든가 하여튼 현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만큼서 우리 그러니까 현대의 폭력과 분쟁과 테러는 사실은 가난과 절망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유엔도 그런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점점 더 테러와 같은 행위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불안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테러리스트를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새로운 테러리스트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도록 불평등도 없애고 평화와 화해의 조치를 같이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과연 막을 수 있는 건지 그건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고 그러면 막으면 굉장히 좋겠고 혹은 직권상정이 정말 철회되면 좋겠고 만약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사람들이 포기 안 할 거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의 필리버스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난 23일 저녁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K 보도 영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테러 위험 인물이나 테러랑 관계된 정보를 국정원은 무조건 추적할 수 있다고 나와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 이게 뭘까요? 정치라는 게 원래 직업 정치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와서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국가 비상사태니까 직권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했는데 사실 국가 비상사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국정원이 정말 내 카카오톡에서 단톡방에서 막 우리 박근혜 정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섬뜩한 일이거든요. 신뢰할 수 없는 국정원이란 정보기관에 우리 국민에 대해서 어떤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후퇴인 거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그게 남의 문제인 것 같고 먼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걸 함께 같이 더 배우고 인식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당의 컷오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우리 당의 당원으로 당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당의 컷오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의원은 유인태, 백군기, 노영민 의원에 이어 임수경 의원까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더민주 홍일학 의원은 어제 공천관리위가 발표한 10명의 컷오프에 반발해 오늘 탈당했습니다. 비례대표인 홍 의원은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가계부채가 마침내 작년 말 기준으로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 신용잔액, 즉 가계부채가 1,207조 원을 기록하면서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 출범 직전인 MB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 963조 8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권 집권 3년 만에 243조 2천억 원이나 폭증한 것입니다. 경제계에서는 현 정권 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 하겠지만 다음 정권에게는 1,2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재앙적 유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정을 질타했습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5%포인트 감소한 것이 아니라 2년도 안 돼 오히려 13%포인트 상승했다면서 이 또한 대국민 사기였다. 공약도 거짓말, 정책도 거짓말, 목표도 거짓말, 거짓말과 무능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가 준비한 홀로그램 유령 집회는 스페인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시도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m, 세로 3m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서처럼 구호를 외치고 대열을 지어 행진했습니다. 어제 열린 유령 집회는 원래 청와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를 불허하면서 유령 집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시민들이 나와 이날 유령 집회를 지켜봤습니다. 어제 뉴스K 보도 영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집회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헌법상 모두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광화문부터 청와대 앞까지 아예 집회 금지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리에서 그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오늘 유형들 뿐입니다. 그리고 말할 권리 네, 유형들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김기현 실습과 도구들을 시민들의 권리 인정하라!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울 사회과 교과서에서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됐습니다. 어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발행된 실험본 교과서에는 전쟁터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제목과 함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진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게 배포될 최종본 교과서에는 사진이 삭제되고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서술이 바뀌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위안부 서술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못한 교과서를 보며 충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 수천 건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던 이영환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내부 심사를 거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자격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모욕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인터넷에 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직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 문제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함께 늘어나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정신건강 상담 문턱을 크게 낮추기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1차 무료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1.3도입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